예, 이성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무주군 내에 무기계약직 직원이 몇 명이죠? 정원은 지금 134명인데 현원이 지금 131명입니다. 134명이 정원이고 현원은 131명이 무기계약직이라고요. 예. 이 무기계약직의 급여 수준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보너스하고 해서 평균적으로 한 150, 60만 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0 전후. 예. 이제 그 업무나 이렇게 건설 요소에 약간씩 다르겠죠, 그죠? 150 전후로 보면 이게 이제 대한민국 어제 신문인가요? 어제 신문에 보면 오늘인가 어젠가는 헷갈리는데 노인들이 이제 은퇴한 노인들이 살아가기 위한 최저 생계비가 169만 원? 예, 그렇게. 예. 이게 이제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노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60세 이하죠, 대부분.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노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최저 생계비보다도 적은 급여를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 정규직의 제일 큰 장점이 급여가 높은 게 아니고 안정적이라는 것에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은 불안정하지만 그 급여는 그래도 괜찮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그 사회관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정규직이 급여도 높고 안정적이고 비정규직은 불안정하고 급여도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그 수준이고 이러니까 사회가 점점 양극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우리 무주군이라도 향후 우리 그 비정규직이라고 거의 볼 수 있어요. 무기계약직도. 그죠? 우리 정규직하고는 좀 틀리죠. 물론 이렇게 단기 기간제 또 더 열악하신 분들도 또 있지만, 우리 단기 기간제나 우리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의 향후 처우 개선이 좀 요망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최소한 물가 상승률과 공무원 봉급 인상률보다는 이런 그 비정규직 쪽에 계신 분들의 급여 인상률이 더 높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무기계약직들은 57세까지 정년보장이 돼 있거든요. 이제 정부 도임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그래도 이제 약간의 우리가 유도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재량권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최대한 발휘를 해서 이제 그 무기계약직과 더 열악한 단기계약직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무기계약직이 주로 이제 맡는 업무가 어떤 업무를 주로 맡습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이라 하면은 이제 청운경찰, 환경미화원, 그다음 도로정비, 그다음에 기술인부 현업근로 그분들을 다 통틀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131명 현원 131명이 하는 업무가 청원경찰이라든가 환경미화라든가 도로정비원, 도로정비 상수도의 이제 검침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과장께서는 생각하실 때 그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절대 그것 아니겠죠, 그죠? 예. 어디까지나 업무 보조 요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규직의 업무 보조 요원. 권력형 비리를 절대 저지를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이제 순환 보직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권력형 비리가 심한 자리 그런 직군에 보직 이동이 심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이런 그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과거에 우리 뭐 행정조직 같으면 이제 뭐 건설이라든가 이렇게 좀 끌발 좀 있는 그런 자리가 자주 자리 이동을 하는 거죠. 이제 한 곳에 있으면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이유로.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냥 전체적으로 무조건 일률적으로 한 자리에서 2년 이상 있으면 전보시킨다. 뭐 이런 식의 그 논리를 도입을 해서 대단히 이제 순환보직을 많이 시켜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15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순환전보 2년 이상 장기 근무자 26명을 전보시켰는데, 이때 이제 자기 그 연고지를 떠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안성에 있는 분이 부남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부남에 있는 분이 예를 들어 무풍에 가서 근무를 한다. 순환보직을 시켜서. 그러면 그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통비 별도 지급 안 하죠. 예. 그럼 이제 그쪽에 출퇴근 거리가 머니까 그 지역에서 무슨 그 숙식을 해야 되니까 숙식을 할 수 있는 관사라든가 뭐 숙식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자기 그 연고지가 아닌 전혀 거리가 있는 곳에 순환보직을 받아서 가게 되면 교통비 제하고 뭐 또는 식비 제하고 하면 150만 원 전후의 급여를 받아서 생활이 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무슨 권력형 비리가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그 전혀 연고지가 아닌 곳에 순환보직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거기 가 있으면 전혀 생활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생활할 수가 없죠. 가족들을 데리고. 이 소리는 뭐냐면 너 그만둬라. 그 소리밖에 아니죠. 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너 그만둬라.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채우고 싶다. 그거를 그냥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밖에 아니에요. 왜 이렇게 무기계약직 우리 그 조직 사이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까지 합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차라리 그 자리 채울 사람 따로 정해놓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불러서 너 그만두라라고 하는 게 낫지. 어떻게 그 보직을 갖다가 전혀 엉뚱한 대로 순환보직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돌려놓고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 깔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차라리 하는 게.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니까 눈치껏 스스로 그만두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건데. 이제 의원님 말씀에 이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저희들이 그 전번 인사 때 그 2년 이상 장기 근무자 26명을 3월 3일자로 이렇게 인사 발령을 했어요. 청경하고 현역근로 상수도 보좌하고 행정보조 13명에 대해서 인사 발령을 했는데, 인사 발령한 부분은 2년 이상 한 곳에 근무한 부분에 한해서만 인사 발령을 했습니다. 그때 그 상수도 보조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금침을 안 하고, 또 금침 그걸 안일하게 또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순한 그 전보 발령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읍면 목욕탕 같은데 그런 분들의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불친절하다.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그 불친절하다 그런 예가 많이 나와서 일률적으로 전체를 다 이렇게 순환 전보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되면은 또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권력형 비리나 뭐 이런 소지가 있어서 인사 발령을 한 게 아니고 전보를 시킨 것이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근태나 불친절 뭐 이런 이유네요, 그죠? 그런 부분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너무나 그 근무 태도 불량 또는 그 뭐 직무 유기, 불친절 이런 것에 대한 그 페널티를 준다든가 하는 근무 지침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공모 매뉴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그거는 거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전보 발령을 해서 다른 데로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만만 쌓이는 거지. 정확하게 그런 경우는 잘한 경우는 신상필벌 아닙니까? 잘한 경우는 가점을 주고 잘못한 경우는 감점 조치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그 인사위원회 같은 걸 해서 그런 경우는 해고를 해야죠.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해야죠. 처벌을 해야 될 사항을 그냥 전보 조치를 하는 것은 이거는 명확한 그 조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다시피 수도 검침원이 검침을 안 하고 빼먹고 조작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명백한 해고 사유가 되는 거지 전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이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업무 보조 요원들은 이렇게 잡아 돌릴 일이 아니라 그 업무에 그래도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또 계속 보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 그 연고지에서 거기에서 다만 이렇게 근무를 해태한다든가 뭐 불량하다든가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한다든가 하면 경고를 주고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차라리 해고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번 인사로 인해서 충분히 본인들도 경각심을 가졌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그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좀 보다 공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